장마철 여름비가 유독 거세게 내리던 그날 오후였습니다.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인 채 쏟아지는 빗줄기는 마치 누군가의 애타는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전통시장 한편에 자리한 작은 꽃집. 들꽃 향기의 한지은은 서둘러 가게 앞 화분들을 안쪽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40을 넘긴 나이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소박한 그녀의 모습에서는 세월이 쌓아놓은 깊은 그림자가 엿보였습니다.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와 꽃집 앞에 친 천막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천막을 고정시키던 줄이 풀리면서 큰 천막이 그녀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한지은은 무거운 화분을 들고 있어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건장한 남자의 손이 나타나 천막을 잡아챘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한지은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목수일을 하며 다져진 단단한 체구,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진중한 눈빛. 2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더 깊어진 것은 그 눈 속에 담긴 상처였을까요? 한지은은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화분이 떨어져 깨어져도 모를 정도로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은 씨,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따스함이 배어있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겨울바람처럼 차갑기만 했습니다. 민호 씨, 가까스로 입을 연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만들어낸 거리감이 두 사람 사이에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한지은의 눈이 그 상처를 발견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실례했습니다. 그는 짧게 인사를 건넨 뒤 등을 돌렸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한지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후회와 그리움, 그리고 깊은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빗속에서 홀로 서 있는 한지은의 마음에는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감춰왔던 진실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지은은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강민호와의 재회가 가져온 충격은 그녀의 마음 깊숙이 잠들어 있던 기억들을 깨워놓았습니다. 작은 방 한편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평생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녀만의 비밀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바래진 편지들과 사진 몇 장이 나타났습니다. 20년 전 아직 청춘이었던 세 사람의 모습이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지은, 강민호, 그리고 윤미정.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친했던 세 친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그 일이 아니었다면 기억 속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9살의 한지은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강민호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고 미정은 두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세 사람은 늘 함께했고 함께 웃으며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했던 시간들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날 밤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났고 그 일로 인해 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한지은은 빛바랜 편지 중 하나를 펼쳐보았습니다. 강민호가 써준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들로 가득했던 그 편지는 이제 그녀에게 고통의 증거이자 죄책감의 상징이었습니다. 미안해, 민호야. 나는 내가 미워해도 괜찮아 하지만 아이들만은 지켜야 해. 갑자기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지은은 황급히 편지와 사진들을 상자에 넣고 이불 속 깊숙이 숨겼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딸 하늘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세요? 28살의 하늘은 어머니를 닮아 단정하고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항상 궁금증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출생에 관한 그리고 아버지에 관한 의문들이었습니다. 한지은, 응. 잠이 안 와서. 넌 왜? 엄마가 뭔가 상자를 숨기시는 것 같아서요. 혹시 아빠에 관한 거예요? 한지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딸의 눈빛 속에서 의심을 읽은 그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아니야, 하늘아. 그냥 옛날 물건들이야. 하지만 하늘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없이 자란 이유에 대해 궁금해했지만 어머니는 항상 얼버무리기만 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된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을 나간 하늘을 바라보며 한지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시간이 이렇게 빨리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후 서하늘은 대학원 과제 때문에 시내의 한 목공방을 찾았습니다. 식물학을 전공하는 그녀는 식물을 기를 수 있는 특별한 화분을 만들어야 했고 그 분야의 경험이 있다는 목공방을 추천받았습니다. 민호공방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작업실 문을 열자 나무 냄새와 함께 정겨운 분위기가 그녀를 맞았습니다. 작업대 앞에서 나무를 깎고 있던 강민호는 손님이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화로 말씀드린 서하늘입니다. 강민호는 그녀를 보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느낌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 같은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눈매가 누군가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식물 뿌리가 잘 자랄 수 있는 화분을 만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어떤 식물인가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식물과 목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늘의 전문적인 식물 지식과 민호의 섬세한 목공 기술이 만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공통 분모가 형성되었습니다. 아저씨는 나무를 정말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나무도 살아있는 거잖아요. 식물처럼. 맞습니다. 나무도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다루면 안 되죠. 작업을 하는 동안 강민호는 계속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진지한 모습, 식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조금은 고집스러운 성격까지도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한편 한지은은 딸이 어디에 갔는지 궁금해하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늘아, 어디 있니? 목공방에 있어요. 과제 때문에 화분 만들고 있어요. 목공방? 어느 목공방? 민호공방이요,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민호공방이라는 말에 한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너무나 명확한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하늘아, 지금 당장 집에 와. 왜요? 아직 작업이 안 끝났는데. 당장 와.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하늘은 당황했습니다. 평소 온화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급하게 자신을 부른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괜찮습니다. 다음에 마저 하시죠. 하늘이 황급히 나간 후 강민호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방금 전 그 젊은 여자에게서 느꼈던 묘한 친근감의 정체가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녀의 어머니는 그렇게 다급해했을까요?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운명의 실이 다시 한번 세 사람을 엮기 시작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한지은의 아들 서준호는 어머니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30살의 그는 회사원으로 일하면서도 어머니와 여동생을 챙기는 듬직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어릴 때부터 품어온 의문과 분노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20년 전 그 사건 당시 10살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날 밤에 일어난 일들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비명소리, 집안을 뒤덮은 공포, 그리고 그 다음날 갑작스럽게 짐을 싸며 고향을 떠나야 했던 일까지. 엄마는 언제까지 숨기실 작정이야? 점심시간에 준호는 어머니의 뒤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한지은이 향한 곳은 꽃집 근처의 작은 카페 미정의 하루였습니다. 그곳에서 한지은은 카페 사장인 윤미정과 마주 앉았습니다. 윤미정은 5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세련된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상냥하고 친근해 보이지만 그녀의 눈 속 깊은 곳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은아, 요즘 얼굴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미정아, 민호를 봤어. 그 순간 윤미정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변화를 놓치지 않고 본 것은 밖에서 지켜보던 준호였습니다. 민호를. 어디서? 꽃집 앞에서. 우연히. 미정아,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늘이가 그 사람 공방에 가서 일을 하고 있대. 그래. 그럼 위험하겠네. 미정의 입꼬리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렸던 기회가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늘이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준호도 계속 캐묻고 지은아,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하늘이한테는 내가 적당히 둘러대고 민호 쪽도 내가 알아서 할게. 한지은이 카페를 떠난 후 윤미정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상냥했던 미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준호는 그 변화를 정확히 목격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윤미정의 정체가 조금씩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은아, 아직도 그때 일을 제대로 기억 못하겠지? 좋아, 이제 내가 가진 걸 하나씩 빼앗아줄 차례야. 20년 전에 내가 원했던 모든 것들을. 그녀는 카페 뒤편 자신만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금고가 하나 있었고 그 안에는 20년 전의 비밀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카페를 나서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직접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윤미정이라는 여자의 정체도 파악해야 했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하늘은 어머니가 외출한 사이 집안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꽃집, 창고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한 그녀는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바래진 편지들과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강민호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낯선 남자 그리고 또 다른 여자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민호 아저씨? 사진 속 젊은 강민호와 며칠 전 공방에서 만난 그 남자가 같은 사람임을 깨달은 하늘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그 안에는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들과 함께 무언가 끔찍한 일에 대한 언급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 중 하나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지은아, 그날 일은 정말 사고였어.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그 다음 편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지은아,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진실을 말해줘. 바로 그때 한지은이 돌아왔습니다. 딸이 상자를 뒤지고 있는 모습을 본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늘아, 그걸 왜 뒤져? 엄마, 이게 뭐예요? 강민호라는 사람이 혹시 제 아빠예요? 아니야. 그건 그럼 왜 이런 편지들을 숨기고 계신 거예요? 여기 사진 속 사람이 목공방 아저씨 맞잖아요. 한지은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20년 전 그 일을 딸에게 말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늘아, 제발 그냥 잊어버려. 엄마가 이유가 있어서 숨기는 거야. 무슨 이유요? 저한테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권리도 없는 거예요. 그때 준호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매의 다툼을 본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준호야, 하늘이도 이제 다 컸어요. 알 권리가 있어요. 20년 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우리가 갑자기 고향을 떠나야 했는지, 그리고 강민호 아저씨와 엄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빠도 알고 있었어요? 난 그날을 기억해, 하늘아. 10살이었지만 다 기억해. 한지은은 두 자녀에게 둘러싸인 채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너희들이 알면 너희들까지 위험해져. 무슨 위험이요? 도대체 뭘 그렇게 숨기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집 앞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본 한지은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윤미정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이가 왜? 한지은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20년 동안 조용히 잠들어 있던 과거가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윤미정은 한지은의 집에 들어오자마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흩어진 편지들과 사진들, 그리고 경직된 가족들의 표정을 보고 그녀는 내심 만족했습니다. 오래 기다렸던 기회가 드디어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 무슨 일이야?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 미정아, 아무것도 아니야. 지은아, 나한테 숨길 거 없잖아.
우리가 얼마나 오랜 친구인데. 미정은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20년 전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 이 사진 정말 오랜만이네. 우리 셋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하늘은 미정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어머니와 함께 웃고 있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아주머니가 엄마 친구세요? 그럼 하늘아 아주머니와 내 엄마는 어릴 때부터 친구였어. 그때는 민호 아저씨도 함께였고. 한지은이 미정을 매서운 눈으로 노려보았지만 미정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늘아, 혹시 내 엄마가 민호 아저씨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던?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가지 말라고만. 그럴 만도 하지. 내 엄마가 그 아저씨한테 정말 끔찍한 일을 했거든. 미정아, 뭐? 사실이잖아. 하늘이도 이제 다 큰 어른인데 알 권리가 있어. 미정은 하늘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늘아, 내 엄마는 20년 전에 민호 아저씨를 사랑한다고 해놓고는 배신했어. 다른 남자와. 그래서 너희 남매가 생긴 거야. 뭐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민호 아저씨를 위험에 빠뜨렸어. 그래서 그 아저씨 손목에 상처가 난 거야. 하늘은 충격에 빠져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공방에서 본 강민호의 손목 상처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한지은은 입술을 꽉 깨물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정의 거짓말을 반박하고 싶었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윤미정 씨 그만하세요. 준호야, 너도 그날을 기억하잖아. 내 엄마가 뭘 했는지. 준호는 분노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미정이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미정이 떠난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하늘은 어머니를 믿고 싶었지만 너무나 많은 의문점들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엄마, 정말 아무 말씀도 안 하실 거예요. 하늘아 엄마를 믿어줘 제발. 하지만 하늘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진실을 알기 위해서라도 강민호를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다음 날 하늘은 다시 민호 공방을 찾았습니다. 강민호는 그녀가 한지은의 딸이라는 것을 여전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갑자기 가셔서 괜찮으세요? 아저씨. 혹시 한지은이라는 분을 아세요? 강민호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시죠? 그분이 제 엄마거든요. 강민호는 망치를 놓고 하늘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그녀에게서 느꼈던 낯익은 느낌의 정체를 알 것 같았습니다. 지은 씨의 딸? 네. 그리고 저는 아빠가 누구인지 모르고 자랐어요. 혹시 하늘의 말을 들으며 강민호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20년 전 지은과의 이별,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젊은 여자. 모든 것이 운명처럼 얽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윤미정은 자신의 카페에서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이루지 못했던 복수가 드디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금고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20년 전 사건의 진실을 뒤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작된 사진, 위조된 편지, 그리고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물증들이었습니다. 지은아, 이제 내가 이를 차례야. 20년 전에 내가 민호를 차지했듯이 이번엔 내가 내 모든 걸 빼앗아 줄게. 며칠 후 밤 준호는 윤미정을 몰래 미행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품어왔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정은 자신의 카페 뒤편 창고로 들어갔고 준호는 조심스럽게 그 뒤를 따랐습니다. 창고 안에서 미정은 오래된 금고를 열고 그 안의 물건들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낡은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옷까지 한 벌까지. 그리고 그녀는 그것들을 하나씩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미정은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습니다. 준호가 창고 입구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여긴 왜? 증거를 없애고 있는 거죠? 20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숨기기 위해서. 미정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더 이상 상냥한 친구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전 다 기억해요. 그날 밤 우리 집에 침입한 도둑을 엄마가 실수로
그리고 그 도둑이 바로 당신 남자친구였다는 것도.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건 사고였어. 내가 그런 뜻으로. 당신이 그 남자를 우리 집에 보낸 거죠. 엄마와 민호 아저씨를 갈라놓기 위해서. 그런데 그 남자가 실수로 다치게 되자 모든 죄를 엄마에게 뒤집어 씌운 거군요. 준호는 미정이 태우려던 사진 하나를 재빨리 집어들었습니다. 그 사진에는 미정과 낯선 남자가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그날 밤 우리 집에 들어온 도둑이죠. 당신 공범자. 준호야. 내가 이해할 수 없을 거야. 내가 민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랑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속이고 가정을 파괴했다고요? 미정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올린 거짓의 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다 계획한 거야. 민호는 원래 내 거였어. 지은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바로 그때 창고 문이 열리며 강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준호가 보낸 급한 연락을 받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미정 정말이야? 미정은 민호를 보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자포자기하는 표정이 되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 하지만 넌 항상 지은만 봤어. 나는 눈에도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짓을 한 거야? 그날 밤 내 남자친구가 지은이 집에서 다친 건 정말 사고였어. 하지만 나는 그걸 이용했어. 지은이가 고의로 다치게 했다고, 너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했다고. 강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0년 동안 지은을 원망하며 살아온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은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던 거야? 지은이는 그날 밤 자신을 지키려다가 실수로 하지만 난 내게 거짓말을 했어. 지은이가 일부러 그랬다고, 다른 남자가 있다고. 준호는 미정의 자백을 모두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저씨, 이제 우리 엄마를 만나보세요. 20년 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강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된 그는 지은에게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20년의 오해를 풀고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그의 마음에 피어났습니다. 며칠 후 한지은의 꽃집 앞 작은 마당에서 세 세대가 함께 모였습니다. 준호가 밝혀낸 진실 덕분에 모든 오해가 풀렸고 가족들은 비로소 진정한 화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아,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너희들이 힘들어할까봐 숨겼는데 오히려 더 고통을 준 것 같아. 엄마, 이제 괜찮아요. 진실을 알게 되어서 오히려 다행이에요. 하늘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20년 동안 어머니가 혼자 감당했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어릴 때부터 계속 따져 물어서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아니야. 준호야, 내가 진실을 밝혀줘서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우린 영영 이런 날이 오지 못했을지도 몰라. 그때 꽃집 문이 열리며 강민호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은 씨, 민호 씨, 두 사람은 2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거리를 조심스럽게 좁혀갔습니다. 서로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지은 씨 20년 동안 당신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저도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용기가 없어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한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지 않았고 두 사람 모두 많이 변했습니다. 민호 씨, 저희는 이제 예전 같지 않아요. 서로 다른 삶을 살았고. 맞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해요. 하늘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꽃도 시들지만 다시 피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아요. 이제는 숨길 것도 없고. 강민호가 가져온 화분에는 작은 프리지아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모습이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꽃 20년 전에 당신이 좋아하던 꽃이에요. 제가 직접 길렀어요. 기억하고 계셨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장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호 씨 천천히 해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으니까. 네, 지은 씨, 서두르지 않을게요. 하늘과 준호는 어머니의 얼굴에서 오랜만에 진짜 웃음을 보았습니다. 20년 동안 그늘에 가려져 있던 어머니의 미소가 다시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장마가 끝나고 맑은 햇살이 비치는 날이었습니다. 한지은은 꽃집 앞 마당에서 새로 심은 프리지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꽃봉오리들이 하나둘씩 피어나는 모습이 희망적으로 보였습니다. 이제야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강민호가 나타나 그녀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꽃이 참 예쁘게 폈네요. 내 꽃은 참 신기해요. 아무리 추운 겨울이 와도 봄이 오면 다시 피어나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한지은은 그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용서와 희망, 그리고 새로운 사랑의 가능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바람이 불어와 프리지아 꽃잎들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하얀 꽃잎들이 푸른 하늘에서 춤추는 모습은 마치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멈춰 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고 새로운 꿈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지은의 꽃집 들꽃 향기에는 오늘도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꽃들처럼 사람들의 마음에도 새로운 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도 시간이 지나면 꽃이 됩니다. 용서와 사랑이라는 햇살을 받으면 어떤 상처라도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